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떨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말의 힘이 더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면접을 잘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기업을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질을 알고 내 자질과 딱 맞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리, 목소리, 말투, 발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명쾌하고 쾌활한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같이 일하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 그 뜻이 지식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학점이 되게 높고 장학금을 받아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건 이해력이 빠르다라는 것과 닮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센스 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문해력이 좋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해요. 발음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단문으로 문장이 절묘하게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할 때 힘이 한 글자마다 다 들어갑니다. 문장은 단문으로 가야 돼요. 특히나 면접 그렇게 단기간 안에 나의 모습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요. 또렷한 인상을 주겠다. 그래서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고요. 문장을 짤막하게 가져가겠다. 이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음을 잘하는 방법은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한 글자씩 톤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나운서들이나 사회자분들이나 발음이 다 좋으니까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음을 잘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걸 신경만 쓰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대신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 글자씩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발음하는 비결입니다. 또박또박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분절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 글자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면접 볼 때 항상 1분 자기소개 이런 걸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라고 합니다. 이러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저는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면접장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미지, 신뢰를 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죠. 그러려면 차분하게 시작해야 돼요. 단 맺고 끊음이 단호하고 뭔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실리면 좋죠.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해야 돼요. 이거는 면접 바로 앞둔 분들일수록 더욱더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띄어만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써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국어에도 단어마다 띄어쓴다 라는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말할 때는 이 원칙 없습니다. 띄어 읽어야 하는 그곳에서 톤을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해 보여요. 띄어서 말을 하는 순간 자기 확신이 없어 보여요. 붙여서 말하시는데요. 저는 해외에서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얼마 전에 왔어요. 제가 취업이 처음인데요.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띄어 말하지 않는 순간 자기가 말할 것이 확실해 보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띄어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면접은 여러분 대화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하는 대화 자리니까요. 내가 외운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마치 확성기에 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 건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쓴다면 그 목적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 쓰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레퍼토리가 생겨요. 그런데 똑같은 날도 사실 왼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뒤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굴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방법도 글을 쓰자. 그러니 면접같이 중요한 게 있다면 당연히 글 써야 되죠. 만약 나는 지금 어디에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직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특성을 찾아서 면접 때 말을 하잖아요. 완전 달라집니다. 1등 하는 거예요. 1등. 그 1등의 비결은 바로 이런 특성을 찾아야 돼요. 저는 기자로서 저는 글을 잘 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갖고 있는 기자, 지망생은 다 갖고 있는 능력인 거죠. 만약에 마케팅 직무다. 그러면은 저는 홍보를 잘합니다. 저는 트렌드 파악을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글을 잘 써서 사람들한테 홍보 문구를 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특성을 찾아내서 나와 일치하는 부분을 만들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끝없이 찾아내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 계속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을 바로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한 의도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묻는 것을 바로 답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시면 돼요. 면접 때 대답도 중요하죠. 내용, 이 구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쓸 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끝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줘야 더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별게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결과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재미없어요. 마치 시상식과 똑같아요. 근데 면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감정이 분명히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을 육하원칙으로 기술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어 회화 공부했고요. 나머지 8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렇게 또 과정을 육하원칙으로 보여주면 사실적이긴 한데 여기에 감정이 빠져 있으면 또 성과를 강조한 거와 비슷해요. 거기서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달음. 그래서 프로필에 어떤 걸 쓰느냐, 이력서에 뭘 채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이제는 봉사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지? 내 삶을 더듬어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 때 끊임없이 깨달음을 말을 하고요. 끝없이 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 보는 사람 면접관을 믿게 만드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정말 사소한 데에서 나만의 가치를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실무 면접 있죠. 입사 후 포부 또는 당신의 자질 이렇게 해서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질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얼마나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수익 창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혼합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갈 때 돈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나는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긍정적인 성격이 이 회사는 앞으로도 거래처를 많이 만날 겁니다. 저의 이 긍정적인 성격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결국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단골 고객이 돼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수익 창출까지 끝없이 연계시키는 데 저의 성격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 계속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회사가 우리를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파트너예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팀원이 아닙니다. 같이 그 회사를 키워가는 거고요. 같이 만약에 10억을 만들었어요. 그 10억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키워줄 인재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일 때
더 가치 있어요. 가치 있다는 뜻은 그만큼의 신선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패기와 그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함은 그 시기가 아니면 없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